안녕하세요. 큰쌤 이대원입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이에요. 자, 감염병과 예방에 대해서 배워보는 겁니다. 자, 우리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잘 알아보고 감염병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이 사진 본 적 있죠? 선생님이 뉴스에서 가져온 사진인데, 자, 의료진들이 방호복을 엄청 이렇게 막 똘똘 싸매고 누군가를 운송하고 있는데 환자도 마찬가지로 엄청 싸고 있어요. 왜 이러고 있죠? 감염이 되기 때문에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복들이에요. 그렇죠. 요즘에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야. 자, 국내 확진자 현황 한번 알아볼까요? 현재 4월 29일 수요일 0시 기준으로 해서 현재 국내 확진자는 대략 10,000명이 좀 넘습니다. 근데 격리 해제도 대략 9,000명 정도 돼요. 사망자는 200명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서울, 경기, 충남, 인천, 세종 이쪽이랑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이쪽 이 두 군데에 굉장히 많은 감염자들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전남, 전북, 충북, 강원도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15명 정도 확진됐어요. 어떻게 보면 인구 집중 지역이 더 많은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인구 밀도가 낮아. 자, 국내 확진자 현황은 이렇고 세계적인 현황을 한번 볼까요? 자, 처음에는 중국에서 엄청 발전했어요. 자, 중국의 우한시에서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시작이 됐죠. 그래서 막 이렇게 퍼졌어요. 여기서 굉장히 많았다가 주변 국가들로 조금씩 퍼지다가 시간이 좀 더 흐르니까 유럽도 엄청 생겨요. 미국도 엄청 생겨. 다른 데도 엄청 생겨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감염증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토탈 300만 명이 넘게 걸렸어요. 죽은 사람도 20만 명이 넘어요. 자, 이 자료는 이미 존 홉킨스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게시해준 자료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있어요. 또 많이 죽어가고 있고. 자, 이렇게 보면 대략 사망률이 한 7%, 6% 넘죠.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이 세균입니다. 세균이 질병을 일으키는 거죠. 자, 이런 동글동글하게 생긴 세균, 구균이라고 해요. 또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세균은 간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생긴 애들도 있어요. 나성균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얘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고 하는 세균이에요. 혹시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하는 그런 요구르트 있지? 네. 위에서 위궤양을 일으키는 그런 세균입니다. 또 이제 세균 말고 또 뭐가 있냐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전염병을 일으켜요. 감염병을. 자,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사스라고 하는 이런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중국에서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마스크가 한참 많이 쓰게 됐었어. 그래서 이 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우리 코로나 감염증 19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바이러스성 질환 에이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긴 HIV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염이 돼요. 자, 근데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애들이 굉장히 특이해.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이 바이러스는 보통 이런 구조입니다. 되게 단순해요. 단백질 껍질로 둘러싸여 있고 그 안쪽에 DNA나 RNA 같은 유전 물질이 들어있어요. 그게 끝이야. 어떤 애들은 이제 단백질이 좀 더 들어있기도 하지만 껍질이 있는 애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래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생명체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해. 그냥 놔두면 얘가 뭐 증식을 한다거나 뭐 어떤 활동을 하지 않아요. 그냥 길거리에 떨어진 모래알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 그런데 이것들이 살아있는 숙주 세포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현상을 일으킵니다. 독감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랑 비슷한 독감 바이러스도 이렇게 동물 세포로 들어와요. 들어오면 이 안에 있던 유전 물질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세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물질들을 이용해서 복제를 해요. 막 복제를 하고 그 복제한 유전 물질이
바이러스를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 같은 것들을 막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똥 나와요. 하나가 이렇게 감염돼서 한 마리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수십, 수백, 수천, 수만 이렇게 막 나와요. 굉장히 많은 수로 증식을 합니다. 그래서 숙주세포에 들어가면 얘네들이 생명체처럼 행동해요. 근데 숙주세포가 없으면 무생물처럼 행동해요. 그래서 생명체도 아니고 무생명체도 아닌 중간 단계다 이렇게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생명체에 훨씬 더 가까운 그런 종류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이렇게 막 증식하면 내 몸에 바이러스가 하나가 들어왔다가 엄청 늘어나서 내 세포를 막 죽여요. 그러면서 나에게 질병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이에요. 자,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이게 모식도입니다. 모델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근데 이름을 봅시다. SARS-CoV-2라고 돼 있죠. 옛날에 사스를 일으켰던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에서 생성된 게 현재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보면 주변에 이런 껍질이 있고 이런 단백질들이, 당 단백질들이 여기 이렇게 막 박혀 있습니다. 이 모양이 꼭 왕관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자, 그래서 WHO, 국제보건기구, 이 월드 헬스 오거나이제이션에 의하면 이 질병은 새로 발견된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에 의해서 일으켜지는데 현재는 officially called, 공식적으로 코비드19라고 부른다. 자, 이게 뭐냐면 코가 코로나예요. B가 바이러스야. D는 disease, 질병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19. 자, 19는 2019년도에 처음 발견됐기 때문에 발견 연도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라고 부르고 줄여서 코로나19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엄청 많이 봤죠, 이런 거. 예방 수칙. 손을 잘 씻어라. 기침을 할 때는 튀지 않게 막아라. 그리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마라. 이 손에 많은 것들이 묻어요. 그리고 이 손에 묻은 게 막 입에 묻고, 코에 묻고, 눈에 묻고 이러면 이게 바이러스가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주시해야 돼. 자, 그리고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하고는 만나지 말라. 그래서 특히 임산부나 65세 이상 늙으신 분이나 만성 질환자들은 외출 시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들이 많은 곳은 가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좀 위험해요. 걸리면 사망률도 좀 높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나한테 증상이 있어. 막 열이 나고 막 기침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면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집에 있죠. 학교에 안 오고.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유증상사가 아니긴 하지만 만나지 말라고. 자, 그래서 좀 있어 봐요. 그런데 증상이 계속돼. 더 심해져. 막 고열이 나고 그러면 관할 보건소가 주로 이 선별 검사를 합니다. 아니면 알고 있는 선별진료소로 가야 되는데 갈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기 차로 가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거기서 막 전파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외여행을 갔다 왔는지,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누구랑 만났는지 이런 것들을 잘 얘기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볼게요. 자, 손을 잘 씻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손은 굉장히 뭐든지 막 만져요. 만지다 보면 분명히 어딘가에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것들을 만지게 돼. 그럴 때 바로 안 씻고 입으로 가거나 음식을 먹거나 하면 몸속으로 바이러스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잘 씻어야 되는데 꼼꼼히 손세정제, 비누들을 써서 30초 이상 씻어야지 세균이 99% 이상, 바이러스가 99% 이상 씻겨져 나가요. 혹시나 세정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흐르는 물에도 꼼꼼하게 오랫동안 씻으면 충분히 많은 예방을 할 수 있으니까 손 씻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시로 씻어주세요. 자, 그리고 마스크를 쓰는 거 중요하죠, 마스크. 자, 이런 마스크예요. 그죠? 이런 마스크를 하루 종일 쓰고 다닙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있으면 특히나. 좀 답답하긴 하지만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거니까 꼭 써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로 생겼어요. 일반적인 면 마스크랑 다르게 의료용 아니면 황사용 마스크들 이렇게 생겼죠. 마스크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 일반 일회용 마스크, 면 마스크, 그다음에
의료용 혹은 황사 마스크들이 있어요. 이런 황사 마스크 같은 것들은 종류가 있는데 우리 보통 KF80, KF94 정도 많이 쓰죠. 방진 2급, 이것도 KF80이랑 비슷한 거야. 방진 1급, KF94랑 비슷합니다. 굉장히 미세한 먼지를 94% 정도 걸러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특급, 얘는 99%, KF99라는 단위도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일은 거의 없는, 숨쉬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마스크입니다. 이런 마스크들을 쓰면 바이러스의 침투를 대부분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요즘 막 풍기 현상이 일어나고 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일반 면 마스크나 일반 일회용 마스크를 쓰더라도 많은 부분 감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도 바이러스 자체를 막지는 못해요. 바이러스가 자기 혼자 둥둥 떠다니는 일은 잘 없어. 보통 침방울에 묻어서 떠다닙니다. 기침을 하면 나오는 침방울. 그런데 아주 작은 침방울, 이런 데를 통과할 수 있는 침방울로 지금 전염된다는 증거가 없어요. 현재는 진짜 눈에 보이는 침방울 있죠. 팍 튀면 기침하면 침이 튀잖아. 그런 침방울에 들어있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가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마스크를 쓰더라도 그런 침방울은 상당히 잘 막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는다. 그렇죠. 사람이 많이 모이면 뭐든지 걸리게 돼 있어요. 감기에 걸리든 어떤 전염병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면 참 이게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적 거리두기 하라고 하잖아요. 사람 나오면 2m 떨어져야 돼. 그래서 만나지 말고 집에 좀 가만히 있어라. 네, 이게 예방법 세 번째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 대부분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밖에 여러분들 뉴스를 보다 보면 조금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을 것 같아. 팬데믹이라고 들어봤나요? 팬데믹이라고 하는 거는 국경에 상관없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데 WHO에서 선언을 해줘요. 두 대륙 이상의 대륙에서 여러 국가에서 걷잡을 수 없이 전염병이 막 퍼지고 있으면 팬데믹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상황이 또 팬데믹이 있었냐면 2009년에 신종플루가 유행할 때도 팬데믹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신종플루가 엄청 퍼져가지고 막 1억 명 넘게 걸렸었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들도 몇십만 명 됐습니다. 그때 치료제가 타미플루였죠. 자, 치료제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이 코로나19는 치료제가 없대요. 치료제가 없는데 그러면 치료를 못하나? 그건 아니야. 치료제가 없다고 해서 치료를 못하는 건 아니고 직접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이 없다 뿐이지 걸렸을 때 여러 가지 대증요법과 다른 바이러스의 치료제들을 병행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체의 자연 치유력, 면역력에 의해서도 자연적으로 치료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조심해야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 오늘 댓글은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